자,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이 영상 드론 갖다가 주거 지역 생태 관리할 수 있고요. 하천 및 수계 녹조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홍수, 또 3D 영상 국토 관리. 이거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공간정보학과, 옛날에 GIS, 국토정보지리학과, 이런 학과들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대에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기계공학과나 또 환경학과에서도 하고요. 전체를 다 하진 않지만 일부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부전공이나 이중전공, 부전공은 필수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최신의 기술을 하는 사회에 좀 민감한 이런 학문들을 같이 좀 하면은 자기 주전공이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디다가 써야 될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이게 뭐 깊숙이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 드론이 있어요. 이 사진이 DJI 거예요. DJI 드론인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팬텀 3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되게 오래전에 써봐가지고. 자, 이 드론인데 드론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예요. 사진기 또는 카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행기에 어떤 거 날리느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영상을 제대로 찍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런 드론 가지고,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물론 사진 찍을 때 이런 GPS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오쏘 모자이크라 그래가지고 정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사 영상이 뭐냐면 여러분,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짱 사진기예요. 이거는 배경이고 짱짱해서 이만큼은 사진을 찍죠. 그죠? 근데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하는 사진 찍는 방식이랑 약간 다릅니다. 방식은 뭐냐면은 사진을 찍는 거를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칠게요. 이 네모난 범위인데 이런 데들은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확대를 하면은 좀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진짜로 아주 정확하게 찍히는 거는 사진의 이런 중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굉장히 정확한 사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데들은 빼고 요것들만 계속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찰칵 찰칵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 사진 찍는 소리예요, 여러분. 찰칵 계속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도 찰칵 계속 여기도 이렇게 동그란 데가 아주 가운데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면 사진은 요만큼 찍는데 이거 지금 한 장이면 빵 끝났어요. 한 장. 한 번이면.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요만큼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 30에서 50장 이 정도 찍는 거죠. 가운데만 다 붙여가지고 이거의 배경만큼 똑같은 걸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요 부분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해상도, 좀 정확도, 기타 등등등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만큼은 30장에서 50장 차이겠지만 우리가
하천을 찍는다. 드론으로 씩 날려가지고요. 드론을 어떻게 그릴까? 뭐 드론이라고 칠게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로 빵빵 여기 한 방에 찍겠죠. 그죠? 한 방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높이 올라가서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드론으로 올라가서 빵빵 찍는데 빵빵빵빵빵빵빵빵 계속 찍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요만큼 찍고 사진 찍 계속 찍는 겁니다. 약 2000에서 5000방 정도 찍겠죠. 그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눈으로 볼 때 똑같은 하천의 사진을 얻는 겁니다. 지금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왔나 볼게요. 여기 있네. 자,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진. 이게 이거 2000방 정도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2000방 정도. 기존에 이 정도 찍으려면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한 방만 찍어도 이렇게 나와요. 눈으로 보는 거는 한 방 찍은 거나 2000방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다 병합해서 만드는 거랑 동일합니다. 눈으로 볼 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염물질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색깔별로, 파장별로 사진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좀 해상도가 많이 달라요.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사 영상 이게 이겁니다.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왜곡된 부분을 버리고 중첩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중첩되게 사진을 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주 고해상도의 사진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어널리시스 스펙트럼, 밴드 캘리브레이션 이런 밴드나 이런 것들을 파장이라고 해요. 특정 파장. 오염물질들이 갖고 있는 특정 파장. 특히 녹조는 녹색의 파장이 있겠죠. 적색의 파장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애들을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녹조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그림 되게 대충 그린 것 같은데 그죠?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이해가 가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무인항공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현장 적용을 실제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적으로 분석하려면 이런 드론이 필요해요. 집중 지역, 소하천, 좀 큰 하천을 하려면 여러분 이런 큰 비행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필요하죠. 이 카메라 신기한 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RGB 하나, 둘, 셋, 레드, 그린, 블루를 찍고 NIR, 레드 엣지. 자, 하나, 둘, 셋, RGB, 넷, 5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R 찍고, G 찍고, B 찍고, NIR 찍고, 레드 엣지 찍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있죠? 또는 기존 드론을 우리가 사면은 드론에는 다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 있죠? 핸드폰에는 카메라 하나 있죠? RGB 카메라예요. 근데 우리가 색을 나눠서 아까 밴드 어널라이징 한다 그랬죠. 스펙트럼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각각의 파장으로 찍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파장. 소위 RGB 요거 3개 합하면 우리 핸드폰 카메라인데 이거를 굳이 나눈 거예요. 레드만 찍고요. 그린만 찍고요. 블루만 찍고요. 그래야지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어느 정도의 색도의 파장은 나눌 수 있지만 정확한 분석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카메라가 멀티 파장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고요. 흡수 GCS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자동항법이에요. 집에서 날리는 장난감 드론은 그냥 손으로 날리지만 우리가 연구하거나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드론은 손으로 날리지 않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GPS를 콩콩콩콩콩 찍어주고 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DJI나 이런 드론을 구매를 해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려면 대부분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큰 비행기 나온 거 이거예요. 이 비행기 재원입니다.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아까 카메라 있었죠? 제가 따로따로 찍어야 된다 그랬어요. 5개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가지고 있고, 이 파장에서 밴드 이 간격이죠. 간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65에서 485 정도 사이에서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까 그 강 찍은 거거든요. 이 강을 찍을 때 했던 일들을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것들만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네? 수준점.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게 뭐냐면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정밀 기준점이에요. 정밀 기준점. 우리가 GPS를 하면은요, 위도, 경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도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고도 같은 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에서 20m 정도는 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준점을 엄청 많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엄청 많이 국가에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가서 여기에 GPS 코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 위, 경도, 그리고 고도. 위도, 경도, 고도. 이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런 비행기도 날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연구할 근처의 지점에 있는 수준점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GPS를 딱 켜요. 그럼 여기서 지정한 거랑 제 GPS랑 좀 다르겠죠? 그거를 서로 캘리브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서로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똑같이 맞춘 다음에 여기는 내 GPS로 보면은 111이었는데 여기가 222다. 실제로는. 그럼 여기 222로 맞춘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정확하게 되겠죠?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이런 작업을 해서 곳곳의 지역을 정확하게 이제 측량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비행기를 실제로 날리는 거예요. 자, 비행기를 날리려면 이거 관제탑이에요. 여기 오토파일럿 기능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갔다 네가 알아서 일하고 와 하고 오토파일럿 쓰려면 관제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사람이 관제탑 1명, 실제 현장에서 날리는 사람 1명. 자동으로 날린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혹시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착륙할 때 항상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인이 1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카메라가 5개 파장이었는데 이런 5개의 파장으로 사진을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영상으로 찍은 게 진짜 정확하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60번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을 정해놓고 각각의 지역에서 클로로필 A를 실제 물을 떠서 분석했습니다. 1번 지점에서는 24, 2번 지점에서 49, 쭉 해서 60번 지점에서는 6. 다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찍은 것과 서로 상관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것만 적을게요. 한 70%? 약 70%, R제곱이 70 정도 나죠? 70% 정도 서로 호환성 가능하다. 서로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좀 영상 기술이 조금 좋아지고 카메라가 조금 더 정밀해지면은 이 70%가 75, 80, 85, 90까지 올라가겠죠. 즉,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시작되는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는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어야겠죠. 우리는 NDVI, 식생지수예요. 실제로는 미국이나 광대한 농지에서 농작물에 이상이 없는지, 농작물이 이상이 없으면 녹색일 거고 이상이 있으면 약간 갈색으로 죽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장 영상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우리가 이미지 자료와 녹조 분포를 서로 매칭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한번 동영상도 만들어 봤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있죠? 아까 영상에서 봤던 장면들. 이 비행기죠. 이 비행기가 한 겁니다. 지금 하는 학생들은 저가 이제 학교에 연구하는 연구실에 있는데 연구소에서 공부했던 이제 석사과정 학생들이에요. 물론 학부과정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2020년, 19년, 20년에 다 졸업을 해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위치를 잘 고정할 수 있게 위치를 인식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지만 수직 이착륙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자, 날아가는 모습을 볼게요. 자, 수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임무를 줬습니다. 쭉 한참 가서 가게 있는 사진들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스스로 착륙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오토파일럿입니다. 자, 이것도 이 영상도 클라우드에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편집 동영상에서. 그리고 녹조 그 환경부에서 나온 책자도 있고 오늘 수업 자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경화 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적용하는 분야는 이번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녹조, 이 부영항나 이런 녹조에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씩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